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부 5월달 세 번째 주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제가 센터에 딱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보시던 이러신 분이 잠시 출타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제사부는 배종찬 소장님 안 계신 관계로 더 위대하고 또 요즘 보니까 거의 인사이트가 철철 넘치시는 우리 경제 전문가 윤석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옆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섹터 얘기들 조금씩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장에서 자동차 얘기. 네. 네, 자동차 핫합니다. 예. 한국의 자동차가 어느덧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했네요. 실적 보면은 거의 뭐 현대기아차가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죽다 보니까 네. 수출의 증가율은 거의 뭐 자동차 쪽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의 수출 견인과 네. 앞으로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선전을 했죠. 네네. 뭐 이게 뭐 도요타를 갖다가 일단 뭐 압살. 눌렀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생긴 이제 큰 배경은 사실은 이제 그 엔데믹이 되면서 네. 기존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네. 밀렸던 이제 적체됐던 주문들 갖다가 소화시킨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신문 같은 데서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의선 회장의 승리다. 사실 고급차로 승부를 봤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죠? 예,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라든지 각종 뭐 SUV들이 많이 팔렸고, 네, 특히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선방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네. 이게 2분기로 넘어가고 2분기도 이제 뭐 얼추 뭐 5월 달이니까요. 네, 거의 네. 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네. 사실은 연결이 될 거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은 또 어떨 건데라는 어떤 그렇죠. 뭐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지금은- 있는 거는 확실하죠. 지금은 예. 잘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도 이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예, 예.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전기차로 이제 급속히 넘어가는 단계고, 그렇죠. 뭐 각국이 이제 마찬가지겠죠. 약간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네. 서서히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분야인데, 네, 현대기아차는 과연 그쪽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네,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준비가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현대 경영진의 문제도 있지만, 뭐 현대 노조 측과의 어떤 뭐 이 어떤 협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현대기아차 자동차의 어떤 성장 궤도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갖느냐라는 거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입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게 계속 갈지는 좀 두드려 보자. 예, 이런 예, 입장이죠. 혹시 예. 그럼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대차가 IRA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못 받는 상태죠. 예, 그렇죠. 이거는 받는 거보다 보니까 또 최근 기사는 아예 그래서 가격을 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예. 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현대차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쪽은? 일단 현대차가 지금 사실은 전기차 생산을 갖다가 빨리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노조와의 협상을 아, 거쳐야 되는 노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현대 기아차가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한데, 네. 그 부분을 갖다가 빨리 풀지 않으면은 네. 지금 뭐 미국의 그 완성차 업체들, 가령 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보다 적어도 이제 북미 시장, 제일 큰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진입 속도 자체가 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점유율 자체가 뭐 진짜 미미하죠. 형편없잖아요. 네. 그 이유 자체가 뭔가라는 걸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급변화를 할 때 네. 한국은 여러 가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응을 못한 게 사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알령도 당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올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차종 정도를 전기차를 갖다가 중국 시장에서 론칭을 해가지고 실제로 뭐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마켓 쉐어라는 거는 일단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그치죠.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네.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경영적 어떤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국내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그렇죠.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발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사실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전기차 전향이 굉장히 좀 한 발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어떤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뭐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네네.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단계로 사실 완전한 전기차로 가기 전에 네. 뭐 어떤 단계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와의 어떤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경영진이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방향을 전환할까,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한 발 늦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네. 앞으로도 좋을 거냐라는 건 그 부분에서는 좀 숙제다. 예, 퀘스천 마크를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현대기아차의 메이커를 사는 것보다 네. 어차피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로 확대돼 갈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바라보면서 2차 전지 쪽도 그래서 많이 큰 것도 있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커졌을 때 전기차 부품 네. 관련돼서 전장 부품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좀 보통 보면은 먼저 많이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화신 이런 건 뭐 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주가가 확 밀렸다가 네. 오늘은 내린 거 다 올려버리고 있네요. 네. 그만큼 그래요. 예, 추세 강하다 이런 네. 쪽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또 SL 같은 경우 원래 이 회사가 조명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그 조명이 예전에는 그냥 무슨 백열전구 비슷하게 이렇게 쫙 나갔었는데 이제 LED로 바뀌죠. 예. 깜빡이 켜도 이제는 이상한 쪽으로 막 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예, 나오기 예, 시작하면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해서 이쪽을 하다 보니까 실적 잘 나왔고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사부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아진산업 예, 이 회사는 저희 얘기 드리고 한 4,000원대 왔다 갔다 했던 게 6,700원을 찍습니다. 50%가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뭐 종목 추천 방송은 아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변하면서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기아의 그 HMGMA라고 해서 네. 현대 차 그룹의 메가 플랜트라고 하는 그 같이 동반적으로 진출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세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이렇게 빠른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요즘 보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DIC 이 같은 경우도 엔진 부품 쪽인데 이게 회사가 또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대원강업 이 회사는 이쪽도 현대차 쪽인데 아이오닉 7 쪽에 그 구동 모터 쪽을 또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같이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전기차 크면서 나오는 변화들을 같이 충분히 느끼면서 확대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이번 실적 나온 거를 기반으로 보면 우리 회사 이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게 확인되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회사보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는 게 더 수익률 쪽은 맞지 않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감해요. 네. 단지 이제 우리나라 그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들이 네. 사실은 그 유럽에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알리100 문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네네. 일종의 이제 그 뭐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알리100을 갖다 준수하지 않으면은 네. 더 이상 이제 니들이랑 계약을 못 하겠다. 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적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들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령 뭐 지금 유럽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사실 뭐 현대기아차만 납품을 해가지고는 그렇죠. 사실 뭐 그 성장성에는 좀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전부 다 이제 사실은 계약을 맺고 진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대돼서 이 산업을 누리겠다. 회사들은 여전히 뭐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확장세는 잘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부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마의 반도체입니다. 네. 간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인 것 같고 뭐 지금 저희는 다 삼성전자 7만전자 8만전자에 물려있는 이 반도체 우리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오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 일종의 반도체라는 건 뭐 4차 산업의 쌀이다. 그렇죠.
반도체는 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됐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지 어차피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뭐 반도체가 다 안 쓰이는 데가 사실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믿음들이 있죠. 네. 그 믿음이 제가 생각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반도체라는 건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예요. 사이클이죠. 사이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 그러니까 불황이냐 호황이냐에 의해서 이게 그 영업 실적 자체가 네. 편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 있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 뭐 SK 하이닉스 이거는 뭐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뭐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니까 네.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도 사실은 그렇게 뭐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애플 지금 뭐 애플은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 이상 거의 그 정도 오른 줄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은 왜 이러냐라는 어떤 뭐 한편으로는 비난이고 어떤 비판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불황이다. 굉장히 어렵다. 실적이 진짜 엉망이다. 이거는 뭐 역사상 뭐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사야 되는 때고 네. 사실 실적이 너무 좋다. 네.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중요한데요. 예, 그게 중요한데 그걸 갖다 사실은 사람들은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네. 우리들이 반도체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걸 갖다 금원으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살짝 들어보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네. 반도체주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면은 살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방 위험은 그렇게 이제 하방은 거의 닫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상방이 열려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2분기 정도 지나면은 네. 뭐 지금 기존의 뭐 재고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털고 뭐 이런 뭐 여건들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도 뭐 어젠가요? 뉴스가 나오죠. 마이크론하고 그 키옥시아의 합병.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들도 뭐 아무래도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합병이 이제 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수술이 걸리겠죠. 네. 뭐 여러 국의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네. 합병에 대한 허가도 독과점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구조조정이 있는 건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합병이 네.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향후 한 2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재고를 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 반도체 가격들도 약간 상승한다라고 볼 때 네. 지금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반도체를 갖다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뉘앙스를 보니까 실례지만 네네.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반도체 쪽 갖고 계십니까? 반도체 저는 그 장비 소재 쪽은 제가 그 한두 종목은 갖고 있어요. 투자를 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사이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메이커보다는 네네. 소부장 쪽이 훨씬 더 탄력 좋을 거고. 저는 항상 그쪽을 더 중시해요. 그럼 한번 털어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예. 완성차라든지 완성품을 만드는 데보다는 네. 사실은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좀 이렇게 좀 집중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 한 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H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 같은 경우는 HPSP요? 그쪽 같은 종목 다 나왔네요. 예. 그렇군요.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좋아 보이는 종목 이 종목입니다. 네. 거의 이게 열처리 장비 쪽에서 거의 탁월한 회사죠. 아무래도 기술적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해자 네. 일종의 뭐 기술적 어떤 우위도 약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분기 매출액이 4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무슨 OPM이 50%네요. 네, 이런 회사들 좋은 종목 딱 알려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냥 일단 텁니다. 예, 저희는 얘기 나오면 그냥 텁니다.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뭐 저는 그렇게 투자를 갖다가 뭐 거대한 액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관심 있다 이러시면 제가 생각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우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솔직히 그냥 만약에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얘기로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 만약에 미국 시장 가 있다. 시총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받는 게 1조 8천억 정도 됐는데 자 5조 갔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사이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투자하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많이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이제 메이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네네. 그런 것부터 아까 소부장 쪽이면 좀 특화된 소부장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그냥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네. 혹시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또 사이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점이 나올 때는 주가 벌써 그러니까 저점에서 돌기 시작하게 되면 먼저 반응하겠죠. 네, 왜냐면 좀 그렇겠죠. 땡겨오는 측면이 예,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다음 사이클 정도에 네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네. 지금 보면 벌써 이제 출발을 했어요. 또 보니까요. 네, 음. 근데 이거 지난 고점이 15만 원대 네. 딱 찍어주고 이게 2021년도 3월 달입니다. 지금은 또 8만 원대 뭐 적자 이렇게 팍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 넘어갈까요? 15만 원대? 15만 원을 넘어간다고 제가 네. 뭐 장담할 수는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지금 반도체 공장들 갖다가 엄청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거는 앞으로 그만큼 성장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네. 기업들이 뭐 보조금 마련인다 거기가 공장 짓겠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면 다 털려요. 예, 또. 공장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들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언젠가는 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의 그 SK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데리고 들어갈 거냐 하는 거죠. 그쪽에 네. 공장을 짓고 네. 거기에 설비를 깔고 뭐 소재를 갖다가 어떤 걸 받을 거냐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다분히 뭐 한국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그 우선권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뭐 SK 하이닉스가 말씀하신 내가 이제 논점을 약간 좀 비껴나갔는데 네. 그게 뭐 15만 원을 넘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바닥은 일단 확인한 거다. 네. 거듭 말하지만은 반도체 그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든 네.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든지 간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미 하방은 그렇게 내려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폭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폭일 거다. 다만 이제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거는 좀 시간을 좀 그래도 좀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네. 열려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버텨라. 네.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존버. 네. 네. 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쪽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감산하게 되면 딱 조절해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재고가 70조니 50조니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거 빠지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또 훅 빠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가야죠. 네. 네. 뭐 10만 원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만 원대 미치면은 그냥 지금은 존버의 기간. 네. 그러면서 화이팅입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또 찾아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얘기가 나오면 서판 저희 경제사부의 가장 큰 화두의 종목 2차 전지 쪽입니다. 네네. 네. 저희 평론가님의 2차 전지에 대한 뷰 지금 뭐 2차 전지는 거의 이제 어떤 쪽에서는 막 약간 종교화식으로 가고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 비싸다 증권사 쪽에서는 분위기가 비싸니까 이거는 좀 과열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가적인 측면과 네. 산업적인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뷰가 많습니다. 지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쫙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향후 구조적으로 성장할 분야들은 꽤 되죠. 네. 사실은 뭐 로봇도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그렇죠. 뭐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러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구조적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지만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 성장 섹터가 어디냐? 네. 그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전기차 그 배터리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22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그중에 17개가 K 배터리를 써요. 예. 앞으로 포함될 것들도 거의 다 K 배터리 씁니다. 저희 거네요. 네. 골드만삭스가 냈죠. 얼마 전에 신문에. 네. 앞으로 30년 동안 K 배터리의 성장률, 수출 성장률이 30%를 넘는다. 그렇죠. 예, 매년이니까. 예, 매년. 네. 우리가 보통 30%라고 하지만 이전 발이면 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30%면 3년이 아니라 뭐 2, 3년 뒤면 거의 100%네요. 그러죠. 네. 거의 2점 몇 년이면 거의 100%가 네.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따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리포트들을 갖다가 볼 때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막 한국 듣기 좋으라고 사실은 내는 건 아닐 거고요. 상관없죠. 네, 그쪽은. 그러니까 K 배터리 정도가 그 한국의 실질 성장률에 기여하는 게 향후 5년 동안에 한 0.3%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라고 그런 보고서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실적이 뒷받침돼요.
네.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는 지금 실적보다 1.5배에서 네, 2배 정도가 높아요. 네. 일부에서는 자꾸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어떤 때 같은 경우는 70배를 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도 정당하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가령 뭐 네. 로봇 회사 중에 R 회사 같은 경우 예. 70배 주는데도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영업이익이 몇십억밖에 안 나요. 네. 근데 이거 영업이익이 뭐 몇천억 나고 있는 회사들한테 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리포트들을 보면은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글쎄요. 오, 좀 예. 그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가두는 건 아닌가. 중요한 표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건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일방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는. 그 주가는 네. 사실은 그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듭 말하지만 지금 한국의 모든 섹터 중에서 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성장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네.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섹터가 과연 어디냐? 네. 그냥 그거는 탑이죠, 이 네, 차이가. 그거는 예,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네. 뭐 부연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2차전지 신봉자였다가 네.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네.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저한테 네. 무슨 댓글이 달리냐면 네. 이런 변절자, 아, 그래요? 예, 이런 배신자, 배반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게 예,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무조건 이제 모든 산업이 좋긴 좋긴데 그걸 반영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네네네. 쉬어야 되겠죠. 예, 쉬는 것도 예. 좋다고 보는데 아니 그동안 또 돈 많이 번 사람들 같으면 좀 팔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조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순화해서 예,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네네. 요즘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대표적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건 메이커죠. 네네네. 메이커 입장 쪽에서 네. 이것도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덩치가 이만큼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총을 봐도 코스피에서 2위, 시총 2위까지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시총 126조까지 올라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는 성장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보는 양극재, 네. 음극재 이런 네. 식으로 들어가는 소재 쪽이겠죠.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쭉 하고 가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42만 원대, 네. 지금이 한 29만 원대. 네. 그러니까 한 10만 원대 빠지니까 30% 조정을 받은 거죠. 네. 네, 받은 이 가격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30% 빠지고 중요한 지지권역에 들어왔다. 그는 단기적으로 다 조정이 거의 단기적인 조정권이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지금 정도면은 한번 신규적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 시점은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네. 또 이제 아니 조정한다든지 또 지금 뭐 매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네. 조정 나오게 되면 그것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에 양극재, 응급재의 대표 주자 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정도면은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라는 쪽이고 논란의 그 종목이죠.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약간 지주사 개념이고 네. 에코프로 BM은 실질적으로 양극재를 예. 만드는 회사니까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런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여쭤보는 건 좀 그렇긴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이만큼 고점 대비 한 30% 받은 이 자리 네.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샀어요. 어이구 네, 좀 감사합니다 잡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매수를 했다. 딱 그냥 못을 박으셨군요. 네.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이런 자리에서 삽니다. 네, 사는 자리인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레벨을 시도해서 가는 과정이 나오겠죠?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는 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 이런 메이커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소재품 장비 뭐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예. 퍼스트 티어보다 그를 끌고 가는 이제 예, 밸류 체인들. 그 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뭐 양극재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는 특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배터리 어떤 그 전체 분야에서 네. 거의 뭐 가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양극재가 제일 큰 포션을 40%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합니다. 40% 네,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는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네. 에코프로 BM의 어떤 실적을 보면은 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가령 뭐 다음 이제 2분기겠죠. 2분기라든지 3분기라든지 아니면 내년 정도의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 과연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다라는 네. 거에 네.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쪽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그 특히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떤 그 우위 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다라고 봐요. 공부를 해보신 하이니켈, 분들은 예, 충분히 예. 그렇죠. 알 수 있는 네.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중원부원할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로 자르셨네요. 예, 난 예, 샀다. 예, 예. 네. 샀습니다. 네.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봤었을 때 뭐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나왔습니다. 1,070억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요때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소재들이 하이니켈계다 보니까 뭐 리튬 가격부터 니켈 가격 최근에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했었을 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약간 위축될 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수익성도 약간 조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의 반대 쪽에서는 막 증설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반영되는 숫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P는 약간 떨어져도 Q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지금 현재 2분기 가게 되면 1,300억, 예. 3분기는 1,700억 예. 확장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나가기 시작해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올해 예상이 5,8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증권사 리포트나 여러 가지는 자기네들 투레이 하게 되면 네.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BM이 22조입니다. 네네. 그럼 올해 5,800억 약 한 6천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상 PR을 봤었을 때 60배다. 네.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자기네가 만드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70배 이상 가는 거는 난 용인을 못해. 네. 그랬었을 때 좀 네. 답답한 게 저도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쳐도 네. 한 2년 뒤까지 갔었을 때 예상이 1조 1천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22조거든요. 네. 2년 뒤 가게 되면 네. PR이 20배 정도 네. 걸 네. 땡겨오는 네. 측면들이 네. 있겠지만은 별로 안 비싼데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은 분석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로봇 회사인 R 실적도 뭐 제가 생각하는 무지개 뭐 이런 거에 그런데도 거기는 70배를 줘도 앞으로도 더 네.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한번 지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네.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앞으로 더 그 실적들이 더 기업수도 좋아질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현재 그 주는 거 한 네. 70배 정도 주는 걸 갖다가 네.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준다, 네. 너무 과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형평성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 레인보우는 삼성이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콜옵션 콜옵션 제가 R이라고 했는데 그걸 또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냥 까놓는 경제 싸움은 그냥 다 깝니다. 예.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 160억, 예. 네, 한 200억 나오겠죠. 예. 시총이 지금 2조 됩니다. 예. 그거보단 죄송합니다. 예. 그냥 보여주는 거는 그거보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화를 내실 만한 아유, 예. 얘기들이지만 일단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그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예.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인 거고요. 그렇죠. 예. 로봇이라는 거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건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지금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수많은 데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약한 어떤 평점을 준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마디로 뭐 자세한 건 필요 없고 우리 나도 샀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 조정이 많이 이어지고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투자를 뭐 초래한 것도 아니고 계속 예. 증설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예, 쪽에서 그렇습니다. 예. 주가만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다시 한번 아마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하는 쪽을 방향성을 보면서 네. 여전히 한국의 2차전지는 힘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기까지 해서 네. 보니까 이쪽에서 또 그동안 같이 움직이던 뭐 리튬 쪽이나 장비 쪽이나 네네. 또 들어가는 또 LFP도 우리 회사가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약간 조정폭이 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힘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소재라든지 장비 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엔 훨씬 더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갖다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다른 쪽 분야보다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 거칠게 표현하면 좀 돈을 좀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제 예, 예. 막 나오시네요.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경제사부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까지 해서 최근에 핫한 섹터들 한번 또 다 한번 또 짚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유튜브가 방송은 참 재밌어요. 뭐 사실 뭐 일단 경제평론가로 일반 방송 나가면은 네. 사실은 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어떤 그냥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방송. 날것의 방송 또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예, 방송 예. 그게 경제사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경제TV가 야심차게 마련한 지금 벌써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럴 때는 아마 보셔서 마음에 드시면 하셔야 되겠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예, 다 하실 걸로 알면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